니콜라의 몰락과 미국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서론. 니콜라는 한때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며 시장의 열렬한 주목을 받았다. 소소 전기 트럭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와 전기차 분야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겹치면서 이 회사는 상장 직후 주가가 폭등해 시가총액이 포드를 넘나드는 등 거품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내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소소 전기 트럭 시연이 조작되었다는 스캔들이 불거졌고,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의 사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주가는 추락의 길을 걸었다. 결국 지금에 이르러 니콜라는 현금 흐름 악화와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다 법정 관리를 고려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도 일정 부분 충격과 의문을 던진다. 전기차는 미래라는 대명제 아래 막대한 자금이 쏟아졌던 2020년 전후 시기에 테슬라가 만들어낸 혁신 스토리에 뒤이으려던 신생 전기차 회사들이 줄줄이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니콜라 사례를 기반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내재된 위험성과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테슬라처럼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와 니콜라처럼 실패 사례가 공존하는 이유,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접근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만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2020년대 초부터 진행된 전기차 친환경 배터리 수소기업 붐이 실제 가치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유동성 잔치 속에서 부풀려진 거품이었는지 되짚어보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 심리의 변화와 이에 따른 리스크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국 주식 투자가 왜 위험하며 동시에 매력적인지,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기회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해법을 제안한다. 니콜라의 사례가 주는 첫 번째 시사점. 지나친 기대와 시장 심리. 니콜라의 사례에서 가장 먼저 짚을 포인트는 시장 심리다. 시장 심리가 기업 실체보다 앞서 달리면 때로는 비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다. 니콜라가 발표했던 소소 전기 트럭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과 절묘하게 맞물렸다. 그 결과 이를 제2의 테슬라라고 치켜세우는 언론과 투자자들의 열광은 매우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다. 실제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기에 이에 이어질 차세대 혁신 기업을 찾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폭발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조작 스캔들과 창업자의 사기 혐의는 이 회사가 내놓은 기술력에 큰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과열된 시장 심리가 실제 기술적 성과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압도해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투자자들이 미래산업이라는 수식어에 지나치게 매료되어 철저한 사업 구조와 기술 검증을 소홀히 했다. 힌덴버그 리서치가 문제를 폭로하기 전까지 주류 금융기관들과 소액 투자자들은 니콜라의 트럭 성능이나 소소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깊이 따지지 않고 꿈과 스토리만을 매수한 셈이다. 이는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역사적 저금리 시대의 유동성이 쏟아지면서 신생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부풀어 오른 전반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혁신과 친환경, 차세대 모빌리티라는 키워드가 결합되면 그 기업은 그 자체로 막대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시장 심리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개별 투자자는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리스크를 떠안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는 시점에 본질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며 손실을 보게 된다. 이 점에서 니콜라 사건은 시장의 반응이 빠르고 기대감이 한번 폭발하면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미국 증시 특유의 단면을 보여준다. 테슬라는 10여 년에 걸친 실물 투자와 기술적 성과로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해왔지만 니콜라 같은 후발주자들은 때로는 기술력이 충분치 않아도 미래차라는 상징성만으로 엄청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지켜본 투자자라면 새로운 종목에 뛰어들기 전 이 회사의 실제 기술과 실행력이 어디까지 검증되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니콜라 사례가 주는 두 번째 시사점. 행동주의 공매도. 세력의 영향력. 니콜라 사태는 또한 힌덴버그 리서치 같은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사의 파급력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공매도 자체는 하락장에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지만 행동주의 공매도는 단순히 주가 하락을 노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의 부정 이슈나 회계 부정, 경영진의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폭로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그 이익을 극대화한다. 힌덴버그 리서치가 조작 영상을 폭로한 뒤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사법당국이 조사를 착수했고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결국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즉, 이 폭로가 없었다면 투자자들은 훨씬 더 오랜 기간 사실과 다른 미래 성장성을 믿고 투자금을 쏟아부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사들도 이득을 챙기기 위해 기업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없진 않다. 그러나 니콜라 사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들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투자자들이 조기에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미국 증시는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고 전문적으로 기업 사냥을 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한국 등 다른 시장에 비해 이들의 활동폭이 훨씬 크다 보니 특정 종목의 악재가 발견되면 그 폭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주가를 곤두박질치게 만든다. 이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진출할 때 흔히 겪지 못한 흐름이며 따라서 왜 갑자기 주가가 폭삭 떨어졌지? 라는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기업의 회계 문제나 경영진 리스크가 감지되면 순식간에 주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또 반대로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가 퍼져 억울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정보 출처가 어디인지 그 보고서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니콜라는 공매도 폭로로 인해 치명상을 입었으며 그 뒤 경영진 교체와 기술력 보강을 시도했지만 이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엔 늦었다. 핵심 파운더의 사기 전력이 드러난 마당에 소소 트럭에 대한 기술적 우위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재건하기란 쉽지 않았다. 주가는 $200를 넘었던 시절과 비교해 거의 전부가 증발해 75달러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한순간에 대기업급 시총에 도달했다가도 불과 몇 년 만에 사실상 펜니 주식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예시다. 니콜라 사례가 주는 세 번째 시사점 SPAC 열풍과 신규 상장 리스크. 니콜라의 성장은 한편으로 2020년대 초중반에 불었던 SPAC 열풍과도 맞물려 있다. SPAC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로 비상장 기업이 전통적인 IPO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빠르게 상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한때 SPAC 합병을 통한 상장이 미국 증시에서 우후죽순처럼 증가했으며 주로 기술 스타트업이나 미래 사업을 내세우는 기업들이 이 방식을 택했다. 니콜라 역시 2020년 3월 SPAC 거의 합병을 통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SPAC 각광받은 이유 중 하나는 IPO와 달리 상장 과정에서 기업 실체와 미래 성장성에 대한 검증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이다. 전통적 IPO는 언더라이팅의 철저한 실사와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나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이 비교적 꼼꼼하게 살펴진다. 그러나 SPAC 합병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소하며 이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괴물 같은 기업이 조기 상장에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기대와 반대로 가짜 혁신 스토리를 써내는 기업이 손쉽게 시장에 입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니콜라는 SPAC 합병을 거쳐 상장하자마자 테슬라 다음으로 주목받는 전기수소차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가 실제로 트럭을 어느 정도 개발했고 수소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불투명했다. 게다가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의 과장된 홍보가 언론을 통해 증폭되면서 주가는 회사의 내재 가치와 상관없이 치솟았다. 그리고 힌덴버그 리서치의 폭로로 그 거품이 일시에 꺼진 것이다. 이는 SPAC를 통한 상장 종목이 미국 증시에서 늘어날 때 투자자들이 반드시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SPAC로 상장된 기업 중에는 진짜 혁신 기업도 있겠지만 섀도우 IPO라 불릴 정도로 검증 단계를 우회한 사례도 많다. SPAC 이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에는 이 방식으로 상장한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산업, 헬스케어 기업 등이 일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시장이 차분해지면서 상당수가 주가가 폭락하고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나왔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 특히 SPAC 합병 종목을 노리는 단기 투자를 하는 이들은 상장 시점에 쏟아지는 장밋빛 전망과 언론 보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재무 상태, 경영진 신뢰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SPAC 합병 직후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나중에 고점 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미국 주식 투자 위험성의 근간 변동성, 환율, 정보 비대칭 니콜라 사례가 하나의 전형적 예시가 되어
미국 주식 투자에서 어떤 위험 요인이 도사리는지 살펴보자. 첫째, 미국 증시는 기업 가치 평가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비교적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시장 변동성이 매우 높다. 특히 기술주, 바이오주, 신생 친환경 기업처럼 성장주에 분류되는 종목들은 미래 전망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변동, 매크로 이슈 등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니콜라의 흥망성 세만 봐도 짧은 기간에 주가가 수천 % 올랐다가 다시 거의 99 하락했다. 둘째, 환율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달러로 환전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환율이 투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였을 때 달러를 매수해 미국 주식을 샀다가 몇 년 뒤 환율이 300원대를 유지할 때 매도하면 주가가 제자리더라도 환차익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조금 올라 너도 환율이 떨어지면 실제 원화 기준 수익률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셋째,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미국 기업의 현지 뉴스나 업계 소문, 정부 규제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언론이나 증권사 리포트,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긴 해도 이미 주가에 반영된 후거나 불확실성이 제거된 뒤일 수도 있다. 니콜라 사태도 마찬가지다. 창업자가 수소 트럭 시연 영상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미국 현지에서는 점차 소문으로 떠돌았을 수 있지만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 투자사의 보고서 발표 후에나 알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위험 요인들 높은 변동성, 환율 리스크, 정보 비대칭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늘 함께하는 그림자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단순히 시장 등락만 따라가기보다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견지해야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주식 투자의 매력 왜 계속해서 사람들이 미국 시장으로 몰리는가? 이처럼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중 하나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이라는 점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위인 미국 증시에는 각종 글로벌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어 분산 투자를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유리하다. 둘째, 혁신 기업의 탄생 가능성이 어느 시장보다 높다는 점이다. 테슬라,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가 모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상장해 대중 앞에 나선다. 즉, 차세대 테슬라를 찾으려는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 셋째, 미국 정부의 정책과 달러 패권으로부터 비롯되는 안정성이다. 비록 시장 변동성은 높지만 달러는 국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환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세크를 비롯한 규제 당국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점검한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 덕분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을 계속 주목하며 유망 기업을 발굴해 장기 투자하거나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노려 트레이딩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만큼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니콜라나 로드타운 모터스, 워크호스 같은 전기차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열풍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이나 기술력이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주가는 크게 곤두박질 쳤다.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은 꿈이 있다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비례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테슬라와 니콜라의 길, 그리고 GM과 포드 기술 경영 실체의 중요성. 니콜라 사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같은 전기차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 속해 있지만 테슬라는 어마어마한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창업자 앨런 머스크의 과감한 투자와 독특한 브랜드 전략, 배터리 및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R&D로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렸다. 초기에는 수익성 논란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량과 생산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부터 배터리 제조와 생산 라인 구축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 반면 니콜라는 실체가 없는 기술 홍보에 치중했거나 적어도 대중을 오해하게 만드는 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퍼뜨렸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트럭시 제품이 실제 주행 가능한 수준인지, 수소 충전 인프라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를 위한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등 핵심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스캔들이 터진 뒤 제시한 변명들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또 다른 비교군으로 거론되는 전통 자동차 업체들 GM, 포드,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는 이미 내연기관차로 전 세계 시장에서 오랜 업력을 쌓아온 기업들이다. 이들은 전기차나 수소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동화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과거보다 의사결정이 빨라졌지만 그래도 테슬라에 비하면 여전히 민첩성이 떨어지고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조직 구조 탓에 혁신 속도가 제한적이다. 니콜라의 실패는 전통 완성자 업체가 왜 쉽게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하느냐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전동화가 단순히 엔진을 전기 모터로 교체하면 끝이 아니라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생산 공정, 충전 인프라, 부품 조달망 등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오랜 기간 이를 축적해 경쟁력을 갖춘 반면 니콜라처럼 후발주자는 이에 필요한 리소스와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대만 부풀려 놓고 실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 증시에서 혁신을 표방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면 구체적으로 그 혁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전기차 시장과 친환경 산업의 거품 논란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니콜라 사태가 터졌을 때 일부에서는 수소차 혹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거품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테슬라, BYD, 현대차, 폭스바겐 등은 이미 상당한 전동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와 보조금 정책 덕분에 전기차 수요 자체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당장의 수익성이나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배터리 비용이 차량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배터리 소재의 원가 변동에 민감하다. 수소 연료전지차는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만만치 않다. 결국 니콜라가 주장한 수소 트럭 시대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인프라가 탄탄히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기업 하나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나 에너지 업계와의 협업,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니콜라가 내세운 미래 비전은 궁극적으로 그럴싸했지만 이를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했고 기술적 자금적 역량도 부족했다. 그래서 거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투자 관점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산업은 장기적으로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기업 개개인의 경쟁 우위는 별개의 문제다. 테슬라가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전기차 업체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업이 실제로 어떤 차별화된 기술과 생산 역량,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전기차 시장 전체의 성장성만 보고 섣불리 특정 신생 기업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니콜라의 몰락이 말해주듯 좋은 테마에 올라타더라도 실체 없는 기업을 잘못 골라 잡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미국 증시의 언론 플레이와 소셜미디어 시대의 함정. 니콜라 사태가 극적으로 전개된 배경에는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측면도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CNBC,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유수의 경제 매체가 스타트업 경영진의 인터뷰나 발표 내용을 대서특필해주는 경우가 많다. 혁신적인 기술과 스토리를 소개해 독자들의 흥미를 끌면 조회수가 높아지고 그만큼 매체도 이익이 된다. 게다가 트위터나 유튜브, 레딧 같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 경영진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전해진다. 앨런 머스크의 트윗 한 줄에 시장이 출렁거리듯이 트레버 밀턴도 자신이 그린 수소 트럭의 미래 청사진을 강조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나중에 이 내용이 대부분 과장으로 드러났을 때 시장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휩싸였고 주가는 폭락했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의 빠른 정보 확산 속도가 양날의 검임을 보여준다. 혁신 기업의 긍정적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순식간에 폭등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 이슈나 폭로가 제기되면 하루아침에 폭락하기도 쉽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극단적 등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업 발표나 소셜미디어 소문을 맹신하기보다 반드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크에 제출된 보고서, 재무제표, 기술 특허, 실제 시제품 테스트 영상,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교차 검증을 진행해야 하며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일단 투자 비중을 줄이거나 관망하는 태도가 현명하다. 미국 주식 투자의 거시적 위험 요소 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니콜라 사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미국 주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위험 요소도 간과할 수 없다.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시행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이 시기에 기술주와 성장주는 폭발적 주가 상승을 경험했다. 니콜라가 2020년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돈 잔치 환경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미국 패드는 202년부터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술주와 고평가 성장주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미리 당겨서 평가받는 성장주 특성상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높아져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안전자산이나 채권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니콜라처럼 아직 실질 매출과 이익이 충분치 않은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가가 장기적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사기 혐의가 없다고 해도 금리 환경이 바뀌면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떠나가며 유동성 위기에 빠질 위험이 크다. 즉, 거시적 금리 사이클을 무시하고 이 회사가 언젠가 테슬라만큼 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려 대상이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 등이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도 중국산 소재 의존이 큰데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원료나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져 생산 비용이 치솟을 수 있다. 이는 해당 기업의 수익성에 도 직결된다. 미국 주식투자 위험성 요약 니콜라 몰락과 함께 점검해야 할 요소들. 기업 실체 검증 부족 니콜라 사례에서 드러났듯 시장이 미래 스토리에 지나치게 열광해 투자자들이 기술 재무 상태 경영진, 신뢰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함, 공매도 및 폭로 리스크. 미국은 행동주의 공매도 세력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기업의 거짓 홍보나 부정행위를 폭로함. 이 경우 주가가 단기에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큼. SPAC 열풍과 신규 상장 리스크. SPAC 합병을 통한 상장이 늘면서 검증이 충분치 않은 기업도 쉽게 증시에 진출. 투자자들이 IPO보다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음. 변동성, 환율, 정보 비대칭.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높고 환율 변동에 의해 실제 수익률이 좌우되며 해외 투자자는 현지 정보 수집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거시경제 환경 변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 등 거시적 요인이 성장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 5가지 요소는 모두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관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미래 산업이라 해도 기업의 펀더멘털이 취약하거나 사기 위혹이 있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와 달리 돈이 풀리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므로 무턱대고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주식 투자 위험을 줄이는 첫 번째 전략. 기업 분석의 심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전략은 기업 분석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다. 니콜라처럼 소소트럭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이라면 실제 그들의 제품이 어느 정도 개발 단계에 있는지 시제품 테스트 영상이나 특허, 파트너십, 주요 인력 구성 등을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보도자료나 경영진 인터뷰를 반복 인용한 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해볼 수 있다. 현재 매출이나 이익은 어느 수준이고 향후 2에서 3년 내 사업 모델이 실제로 작동해 수익 창출이 가능할까? 경쟁사는 누구이며 그들과 비교해 어떤 기술적 비용적 우위가 있는가? 경영진의 이력과 평판은 어떠하며 윤리적 문제가 있진 않은가? SPAC 합병으로 상장한 경우 합병 이전 단계에서 어떤 지분 구조와 재무 상황이 있었는가? 핵심 파트너가 존재하고 실제로 그 파트너와 공동 개발이나 생산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이를 통해 단순히 소소차는 미래야라는 식의 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할 수 있다. 실제로 소소 연료전지 분야는 기술 난이도가 높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주식시장에서 좋다고 해 라는 기사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피를 볼 수 있다. 미국 주식 투자 위험을 줄이는 두 번째 전략.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 아무리 심층 분석을 해도 주식시장은 예측 불가한 요소들이 많다. 행동주의 공매도 세력이 언제 의혹을 폭로할지, 거시경제가 언제 방향을 바꿀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럴 때 유효한 전략 중 하나가 분산 투자다.
개별 종목에 자금을 몰빵하지 않고 여러 종목 혹은 ETF에 분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개별 기업 종목보다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ETF, ICLN 등을 매수함으로써 단일 기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물론 ETF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기업의 사기 스캔들로 인해 투자금 전부가 날아가는 일은 피할 수 있다.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모든 돈을 미국 성장주에만 투자하기보다 일부는 미국 SP500 지수 ETF나 다우지수 ETF처럼 대형 우량주가 분산된 곳에 투자하는 게 좋다. 또한 해외 채권, 국내 주식, 금 등 다른 자산 클래스와 적절히 조합하면 한쪽 시장이 급락했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가 붕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미국 주식 투자 위험을 줄이는 세 번째 전략 손절 라인과 목표 수익률 설정, 니콜라처럼 극단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종목에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장기 투자라는 이름으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으므로 언제 손절해야 하고 언제 버텨야 하는지 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럴 때는 애초에 손절 라인을 정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예컨대 나는 기술주에 투자할 때 매수 이후 20 이상 하락하면 일단 일부 매도하고 상황을 다시 점검한다라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 판단이 아닌 사전에 정한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또 반대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두는 것도 현명하다. 이 종목은 현재 $10인데 15달러 정도가 내 재무 모델상 적정 가치이고 거기 도달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식이다. 테슬라를 예로 들면 어떤 투자자는 2019년에 $40 근처에서 사서 $100가 되면 팔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주가가 $200, $300를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놓쳤다.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정한 원칙대로라면 이는 수익을 확정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다. 개인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투자 기간과 목표에 맞춰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 다만 무작정 장기 보유만이 답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니콜라 같은 사례에 휘말렸을 때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미국 주식 투자 위험을 줄이는 네 번째 전략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모니터링. 미국 상장사들은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진행하고 애널리스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연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대기업은 이 자리에서 경영진이 직접 매출, 이익, 향후 전망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니콜라 역시 상장 이후 컨퍼런스 콜을 여러 차례 열었지만 실적이나 기술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했고 이후 악재가 터지면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내용을 가능한 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주요 경제 매체나 투자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요약본만 봐도 되지만 가능하면 원본 녹취록 혹은 오디오를 들어보면 더 좋다. 경영진이 어떻게 미래 계획을 설명하고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파악하면 홍보용 미사여구와 진짜 비즈니스 현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세대 배터리를 곧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애널리스트가 구체적 시점과 생산 설비 구축 현황은? 이라고 묻자 말을 돌리거나 수소 인프라에 대해 파트너사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아직 리스크가 큰 상태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현재 어느 공장에서 어떤 설비가 구축됐고 시험 생산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 중이며 내년 2분기쯤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식의 구체적 로드맵이 있다면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 개인 투자자로서 나의 대응 전략 원칙과 사례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나라는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시장에 참여할 때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 분석 우선주의 SPAC 합병 종목이나 신규 상장주라면 특히 주의 깊게 분석한다. 전기차 수소차 우주산업 등 꿈을 파는 종목은 그 꿈을 현실화할 구체적 기술 재무협력 파트너가 있는지 파악한다. 분산 투자 및 ETF 활용, 단일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다. 동일 테마 내에서도 여러 기업을 나누어 투자하거나 테마 ETF를 고려한다. 손절 라인과 목표가 설정 매수 직후 하락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투자 전 미리 정한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정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일부 이익 실현을 고려한다. 실적 발표와 공식 꼼꼼히 확인. 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회사가 말한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만약 경영진이 불명확한 답변만 반복한다면 위험 신호로 인식한다. 거시경제 동향 파악 금리, 인플레이션, 달러 가치, 지정학적 이슈 등 큰 흐름을 주시한다.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금리 인상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한다. 리스크 허용 범위 설정, 자기 자산 중 미국 주식에 얼마나 배분할지, 만약 급락해도 견딜 수 있는지 사전에 결정한다. 빚을 내거나 생활자금까지 투자하는 것은 지양한다. 이와 같은 전략은 결코 백손실을 막아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란 본질적으로 변동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원칙이 있다면 니콜라 같은 극단적 실패 사례를 피하거나 최소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니콜라 몰락 이후의 영향 전기차 소소차 투자 심리에 미치는 파장 니콜라의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대두된 지금 투자자들은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은 역시 믿을 수 없나?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창업 붐이 꺾이는 조짐이 보이고 한동안 SPAC 합병으로 쏟아져 나왔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폐지나 주가 폭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나 소소차라는 거대한 산업 트렌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그 안에서 실질적 역량을 갖춘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테슬라, BYD, 현대차, 폭스바겐 등은 각각의 방식으로 전동화를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백만 대 단위 생산 능력을 갖췄거나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반면 니콜라처럼 시제품 단계조차 제대로 못 넘어간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자에게 긍정적 메시지와 부정적 메시지를 동시에 준다. 긍정적 측면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진짜 강자들이 재평가받고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 측면은 이미 잘 나가는 기업은 주가가 비싸고 후발주자들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 적절한 중간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친환경 미래차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결국 개별 기업 분석 능력을 키우거나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할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미래 기술주 조정과 새로운 기회 니콜라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전체 미국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기술주 중심의 거품이 상당히 빠지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폭증했던 유동성이 걷어들여지면서 이제는 생존 가능한 기업과 허황된 꿈을 파는 기업이 구분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빅테크 기업들도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으며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신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예컨대 메타가 메타버스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투자자들 이 실적 개선과 비용 문제를 지적하자 빠르게 긴축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 역시 직원 해고 등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는 결국 시장이 더 보수적이고 실적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한때 SPAC 합병으로 상장하자마자 시총 수십조 원을 평가받던 기업들이 이제는 시총 수천억 원대로 축소되는 사례가 흔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오히려 과열된 시장이 진정된 뒤에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꿈과 스토리만으로 주가가 치솟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기업 펀더멘털과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단기 테마 장세에 올라타려는 시도를 하다가는 니콜라처럼 희망 고문만 쭉 무너지는 종목에 물릴 공산이 크다. 사례 확장 니콜라 외에도 흔들린 미국 성장주들 니콜라 외에도 미국 증시에는 최근 몇 년간 주가가 폭락한 대표적인 신생 기업들이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기업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로드타운 모터스 전기 픽업 트럭 스타트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생산 납기 지연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워크호스 전기밴과 드론 배송 기술을 표방했으나 우체국과의 대형 계약을 놓치고 주가가 폭락했다. 팔란티어 빅데이터 분석으로 주목받아 한때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후 성장 둔화 우려와 밸류에이션 논란으로 큰 조정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모두 언론과 투자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지만 실제 사업 모델이 붕괴도에 오르기 전부터 고평가를 받았다가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거쳤다. 니콜라가 특히 심각한 것은 사기 혐의까지 결부된 케이스지만 다른 기업들도 고성장 스토리를 펼쳐놓고 실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이 혁신을 앞세운 플레이어에게 투자금을 몰아주고 나중에 실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결론 니콜라로부터 배우는 교훈과 미래 투자 방향 니콜라가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고려하게 된 일련의 과정은 미국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새겨야 할 여러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스토리와 실체는 엄연히 다르다. 전기차 소소 차자율 주행 우주 개발 등 대담한 미래 청사진이 제시될 때 그 기업이 실제로 해당 비전을 실현할 만한 기술력과 자금력, 파트너십, 인프라를 갖추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둘째, 공매도와 폭로라는 변수가 미국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작용한다. 기업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면 행동주의 공매도 세력이 이를 폭로하고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셋째, 유동성 파티는 끝난다.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고평가받던 기업들이 한순간에 급락할 수 있다. 넷째, 정보 비대칭과 환율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미국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달러 환율 등 추가적인 변동 요인이 존재한다. 다섯째, 투자 전략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분산 투자, 손절라인 목표가 설정, 컨퍼런스 콜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니콜라 사례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심을 일부 위축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하고 기존 완성자 업체들도 전동화에 뛰어드는 와중에 새로운 혁신주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기업이 니콜라처럼 그냥 미래를 팔기만 하는 회사인지 실제 혁신 역량을 갖춘 회사인지 판별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 주식 투자는 위험과 기회의 공존이다. 세계 최대 시장에서 때로는 폭발적 성장 이야기가 현실화되어 엄청난 부를 안겨주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든 가치가 0에 수렴할 수 있는 리스크도 숨어 있다. 니콜라의 몰락을 교훈 삼아 한층 더 철저하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진짜 혁신을 발굴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본문에서 제시한 다양한 위험 관리 전략, 예컨대 기업 분석 심화, 분산 투자, 손절 목표가 설정, 실적 발표 모니터링, 거시경제 흐름 파악 등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미국 주식시장이 가진 변동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과거의 열광에 취해 이 기업도 제2위 테슬라가 될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만 품고 뛰어들면 니콜라처럼 한때 수십 배 올랐다가 다시 바닥을 기는 사례의 발목을 잡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무리 주의사항 본 문서는 니콜라의 실제 파산 보호 신청 여부, 소소 트럭 개발 현황,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미래를 단언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 결정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달려있다. 다만 니콜라가 보여준 실패 스토리에서 교훈을 얻고 미국 주식 투자에서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분량 관련 안내 본 텍스트는 요구에 따라 니콜라 사례와 미국 주식 투자 위험성, 나아가 개인 투자 대응 전략을 상세히 서술하여 1만 단어에 상응하는 분량을 목표로 서술되었다. 독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참고해도 충분히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